10억이다. 50억 정도 됐다. 100억이다. 그럼 다 해줘도 됩니까? 뭐 함부로 까불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네, 지금 까불 시기 아닙니다. 저기 새 2마리가 날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자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전부자님, 부자이시네요. 네, 이름이 부자죠? 그럼 오늘 시청자분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돈은 우리가 스킬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많이 투자 수익률을 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그 멘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연예인들도 보면 네.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죽은 딸의 사망보험금을 찾으러 온다든지. 네네. 네.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분란이 없을 것을 돈이 생겨서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가족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기대가 되네요. 네.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부자에 대한 마인드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우선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순자산 기준으로 10억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가족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맞을까요? 책에 보니까 10억 안팎일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책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10억이라고 하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집 한 채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2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20억이라고 감안하고 얘기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아, 내가 좀 사나? 재산이 좀 있나? 돈이 좀 있나? 이런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당신은 물에서 빠져나온 건 아니다. 물은 가난이에요. 가난해서 완벽하게 빠져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아직까지 발을 담그고 있거나 아직 축축한 상태로 이제 무채 막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태 막 나오는 네, 상태인가요? 그렇죠. 막 나온 상태죠. 표현이 자, 재밌네요. 예. 네.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의 창업 자금을 꿔줘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공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집을 사주거나 차를 바꿔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 왜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무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20억이 있는데? 20억 정도면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막 가난해서 벗어난 상태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네.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를 모시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형제자매의 여자에게, 그러니까 뭐 형이 모시고 있다면 형수에게 명품백 하나 정도 선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조카에게 대학교를 입학했다면 노트북 하나 정도 선물할 수 있는. 그리고 형제자매 중에서 내가 한 20억 정도밖에 재산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부자라면 기꺼이 가족 모임에서 음식값 정도를 계산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제자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약간의 용돈을 드리는 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돈을 드릴 때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직접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용돈 드릴 때 그냥 싸드리잖아요. 뭐 30이면 30, 50이면 50을 매달 그냥 일정 금액 싸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그냥 체크카드를 드리랍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면 부모님은 그 돈을 이제 자식이 줘놓으니까 아까워가지고 모아놓고 자식 중에서 가장 힘든 자식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의 마음은 내 동생에게, 내 형에게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돈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부모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게 체크카드로 드려서 그냥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20억 있다고 뭐 함부로 까불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까불 시기 아닙니다. 저는 한참 멀었네요. 네, 멀었습니다. 우리 다 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20억 있으면 까불지 마라. 네. 어느 정도 베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네. 그러면 내 재산이 조금 더 해서 50억 정도 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어떻게 가족을 좀 책임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50억이면 꽤 되죠. 먼저 엄청, 이 책에서 그쵸. 50억은 지금 느낌은 6, 70억 되는 것 같아요. 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60억에서 70억.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거는 부모님의 차나 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차는 네, 이제 제 바꿔줄 수 겁니다. 있습니다. 집을 사드릴 수 있고 바꾸는 게 차를 아니고 바꿔라.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또 상속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님이 네. 사시면 됩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 당연히 책임집니다. 부모님이 사실 돈 내가 다 책임지는 거고 조카들 학비 정도는 내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형제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20억 정도 있으면요 질투를 해요 보통. 근데 한 50억에서 한 60, 70억 이렇게 있게 되면은 형제들이 질투의 시기가 아니랍니다. 드디어 이제 인정해 준답니다. 이 내 형제가 부자가 됐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까불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목에 좀 힘 좀 줘야 되는 시기고요. 알겠다. 뭐 이거 조카들한테 잘해주고 부모에게 잘해서 약간 가족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직까지 형제들의 사업이나 보증 같은 걸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50억인데. 그 대신 다른 것들은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하긴 뭐 생각해보면 주택 자금이 보면 한 요즘엔 6에서 7억이잖아요. 네. 지방 아파트도 그런 네, 그 네, 정도인데 네, 네. 내 재산의 70%를 보증을 해준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긴 하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네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꿈이 1,000억 정도 버는 게 꿈이었어요. 꿈이 크시네요. 저는 네. 100억인데. 그러면 뭐 이제 좀 많이 줄여서 네. 뭐 100억 정도 벌었다. 진짜 그러면 내 자산이 100억이다. 그럼 다 해줘도 됩니까? 진짜 100억 정도면 진짜 이제 우리가 부자 소리 들겠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100억 정도면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아, 맞죠? 그럼요. 꽤 네. 큰 돈이에요. 꽤가 아니라 아주 큰 돈이죠. 재산 규모가 100억이 넘어갈 때는 이제는 가족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가족 모두가 가난하면 안 돼요. 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왜냐면 난 100억이 있으니까 내 가족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체 보증을 서주고 이런 거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100억이 있다면 내가 투자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내 형제 자매를 일하게 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잘 살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뭐 돈줄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도와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할 만한 게 있어요. 김승호 회장님이 진짜 해안이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책을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앞으로 그 전에 모든 일들 있잖아요. 돈을 썼던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 이름으로 하랍니다. 내 배우자가 하도록 하랍니다. 와. 왜 그러냐면요. 참 신기한 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이 바라보는 내 배우자의 시선은 뭐냐면 남편 덕에 잘 사는 여자가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베푼다면 가족들은 나를 존경하지 내 배우자는 남편 덕에 잘 사는 운 좋은 여자 정도로만 볼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배우자 이름으로 베풀고 있다라면 배우자가 배포가 크고 배우자 덕에 자기네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 안에서 배우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이름으로 베풀 수 있게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렇게 생각이 깊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우리가 항상 마인드를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열심히 살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될 거예요. 20억 부자가 될 거고 좀 있으면 50억 부자가 될 거고 100억대 부자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이 책에서 명확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김승호 회장님의 해안에 존경심을 포함합니다. 그 좀 존경심 좀 그만 표시하라니까 매일 존경심을 표시를 하시고 네, 그래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저도 김승호 회장님 존경하니까